네, 자 3교시 수업을 18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우리 저 27항의 그 부침 3번부터 할 차례죠. 한글 맞춤법 27항 부침 3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가 옆에 그 한자가 두 개가 나와 있네요. 그 앞에 있는 것은 치자입니다. 치과할 때 치자예요. 즉 이빨, 요 이빨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는 우리 저기 기어다니는 이예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이렇게 좀 그 몸이 좀 지저분하고 그러면은 이런 이가 기어다니면서 사람 막 피를 빨아먹고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놈을 이제 잡아다가 그 저기 우리 막 뽁뽁이 이렇게 터트리면 재미있잖아요. 그렇게 톡톡 터트리는 게 그게 좀 옛날 사람들 그 재미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어쨌든 그런 사람 피를 지저분한 환경에서 사람 피를 빨아먹는 그 벌레 고 이자입니다. 이 슬자입니다. 슬. 예. 그 이슬이 그 저기 우리 그 아침에 맺히는 그 이슬 말고요. 그 벌레 그 슬자입니다. 슬. 한자는 슬자인데, 자 이게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날 때 니로 적는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요. 원래 원형은 이입니다만 니로 소리 날 때는 니나 리로 소리 날 땐 리로 적어준다. 니나 리로 소리 적어준다라는 게 부침 3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1페이지 보시면은 예를 볼까요? 간니, 덧니, 사랑니, 송곳니. 간이로 안 적는다는 겁니다. 덧이로 안 적고요. 사랑이로 안 적고 송곳이로 안 적는다는 겁니다. 간이, 덧니, 사랑니, 송곳니, 앞니, 어금니, 윗니, 전니, 톱니, 틀니. 예,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이빨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가랑니, 머리니. 이거는 이제 가랑니는 이제 가랑이에 사는 그 벌레네요. 그 다음에 머리니는 머리에 사는 그 이고 벌레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니로 소리 날 때는 니로 적어준다.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적어줘야 되느냐? 그 아래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이의 경우는 예외로 다른 것이다. 이는 옛말에서 니였으나 현대에서는 이로 표준화되어 있어요. 옛날엔 니였어요. 따라서 간이 덧니처럼 적고 현재는 이제 이니까 니로 발음되는 것은 니은 첨가 현상으로 설명하는 게 본안 규정에 맞는 일이지만 송곳이 앞이처럼 적으면 송곳 앞에 주격주사 이가 붙은 형식과 혼동돼요. 그래서 송곳니, 앞니처럼 적어줘야 이빨이라는 걸 알지, 송곳이, 앞이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그 이가 주격조사인지 아니면은 진짜 이빨을 가리키는 이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니로 적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송곳이 앞이로 읽힐 수도 있으며 새끼 이를 가랑이로 적으면 끝이 벌어진 부분을 이르는 가랑이. 그러니까 가랑니는 이제 그 저기 우리 그 가랑이 있잖아요. 그 가랑이에 가랑이와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랑니로 적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단어나 접두사 뒤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나는 이는 간니, 덧니, 틀니, 가랑니, 머리니처럼 적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가 니나 리로 소리 나는 경우는 합성어에서 니나 리로 적어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볼까요?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자, 실증입니까? 실증입니까? 요거 저기 합성으로 처리해서 그 리을 히읗 원형 밝혀 적어야 되죠. 그래서 앞에 게 맞습니다. 자, 다음에 빗나가다, 빗나가다. 이것도 빛과 나가다. 빛은 이제 그 접두사네요. 그래서 그 파생어입니다. 접두사가 붙었을 때도 원형 밝혀 적는다. 그래서 빛 나가다 앞에 게 맞습니다. 자, 참고 보시겠습니다. 새파랗답니까? 새파랗답니까? 그 된소리와 거센소리 앞에서는 새가 붙죠. 셋이 못 붙죠. 그래서 이거 살시오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파라타는 이제 그 거센소리 앞이니까 그래서 새파라타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침 1번 보시면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요거 원래 원형은 그 할아버지겠습니다만 다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관용화 됐으니까 이미 바뀌었으니까 할아버지로 적기로 한다. 그게 부침 1번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부침 1번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적기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부침 2번 보시면 업신 여기다 이렇게 어원이 분명하는 것. 업시 여기다 하면은 요거 비읍시옷일 텐데 업신, 그 니은이 붙는단 말이에요. 니은에 대한 설명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원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업신 여기다 뒤에 걸로 적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입니다. 원형 밝혀 적지 않고.
원형이 없다고 생각해서 원형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해서. 그다음에 붙임 3번 아래이 아랫니. 그래서 그 이빨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그 저 벌레 이 같은 경우에는 니나 리로 소리 날 때 니나 리로 적어준다. 예, 거기에 따라서 아랫니는 요 제 니로 소리 나니까 뒤에 걸로 적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네. 저 한글 맞춤법 28항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까 전에 저 가랑니 있죠? 그게 가랑이에서 사는 니인 줄 알았더니 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새끼 벌레 있죠? 새끼 벌레를 벌레 그 조그만 놈 예, 아래서 깨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 새끼 이를 가랑니라고 부르네요. 예. 그래서 참 저도 이게 지금 뭐 맞춤법을 벌써 지금 몇 번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기 뭐 한 20번 뭐 20번은 아니지만 한 15번 정도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참 배우는 게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참 예, 약간 뭐 평생 배워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좀 빈 구석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여간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으니까 예, 그걸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한글 맞춤법 28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침 리을 소리 탈락 표기 제28항 끝소리 리을인 말과 딴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나지 아니한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리을인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말 그러니까 즉 그 저기 합성어나 파생어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이런 것이 어울렸을 때 예, 그때 리을 소리가 나는 것, 예, 그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나지 않는 것은. 자, 예를 보시면 이제 다다리, 달 플러스 달입니다. 그런데 달달이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다리로 예, 그렇게 예,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딸님인데 따님이라고 부르고요. 말돼인데 마돼입니다. 여기서 말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저 말이 그 달리는 홀스가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고 예, 저기 그 계량 있죠? 저기 쌀의 부피를 재는 그 계량의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기 뭐 민속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되박이 있어요. 되박. 이렇게 그 네모 상자로 돼 있는 그거 있죠? 그 쌀 푸는 거. 그게 한 되예요. 한 되. 예, 그게 한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10개를 담으면 그게 한 마리입니다. 그다음에 한 마리 10개가 더해지면 예, 그게 이제 그게 한 섬이 되는 거예요. 한 섬. 예, 그러니까 그 마대 같은 경우에는 그 말과 돼, 예, 그 정도의 그 분량, 쌀 세는 단위, 예, 뭐 그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소, 요거는 이제 홀스 맞죠? 예, 달리는 말과 그다음에 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자위, 이건 물자위입니다. 물에서 헤엄치는 거 있죠? 요거 이제 그 물자위인데 무자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바늘질인데 바느질, 분합이, 부삽, 부손, 소나무, 싸전, 여다지, 우짓다, 화살 다 마찬가지로 리을이 그렇게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리을을 떼고 예, 그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 볼까요? 리을은 대체로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예,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리을이 받침이 떨어진 단어로는 나날이, 문온, 예, 물을 댄 논이 그 겨울에는 깡말라 있잖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이제 모내게 하려고 물을 대죠. 예, 그 물을 댄 논이 문온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무수리. 요 무수리라는 것은 저기 옛날에 그 대장금 이런 거 여러분들은 잘 못 보셨죠? 여러분이 거의 한 태어나셨을 때 그때 이제 드라마 하기 때문에 잘 못 보셨을 텐데 하여간 그 대장금 그 드라마 보면은 거기 이렇게 왕 옆에서 상궁 밑에서 그 상궁의 그 하위 계급으로서 계속 일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여성들, 예, 그 사람들을 이제 무술이라고 부르는데 그 무술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무술이는 요게 물술이에요. 물술이 물에 사는 독수리입니다. 예, 그래서 물 플러스 술인데 그 리을이 떨어지면은 예, 무술이라고 발음이 되는데 그런 무술이로 그냥 적어준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미다지, 부넘기, 아드님, 준악, 차돌, 차조, 차지다, 하느님, 예, 이런 것들을 다 리를 떨어진 식으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근데 뭐 참고로 이제 그 찰지다 있죠? 예, 차지다 같은 경우에는 예, 요거는 저기 원래 차지다만 맞았습니다만 요것도 뭐 2010 몇 년 2011년 이후에 제가 몇 개씩 막 추가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것도 찰지다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찰지다, 차지다 예, 둘 다 맞습니다.
이제 아내가 저를 착착 때리면서 저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막 찰지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표현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뭐그 착착 이렇게 때리면서 뭘 세게 때리는 건 아니에요. 장난으로 이렇게 때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 아내한테 이제 그 원래 이제 차지다가 맞았는데 찰지다가 새로이 추가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차지다와 찰지다가 얼마나 다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얘기한 게 기억이 납니다. 하여간 어쨌든 그 차지다만 맞았는데 찰지다도 이제 맞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저 하느님 이것도 그 하늘님인데 하느님 맞고요. 따위도 있다. 그리고 한자 불이 첫 소리 니은 지읒 앞에서 부로 읽히는 단어의 경우도 리을이 떨어지는 대로 적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 한자어 같은 경우에 불이 그 부조화 이러면은 분리하다 이런 게는 불로 적잖아요. 그런데 부조화 할 때는 부라고 적거든요. 그러니까 디귿 지읒 앞에서 부단이 이러면은 부로 적고, 그러니까 디귿이나 지읒 앞에서 불은 그 안일 불자죠. 안일 불자는 그 리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을이 떨어질 때도 역시 부로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단, 부당, 부동, 부득이, 부등 여기까지는 디귿압. 그 다음에 부적, 부정, 부조리, 부주의 이건 지읒압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는 그 고유 앞에서는 이제 리을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한자 앞에서는 디귿, 지읒 앞에서 리을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리을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적는다라는 것이 바로 요 28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 해설의 찰지다, 차지다는 차지다만 표준했으나 2016년이었군요. 이거 뭐 몇 년도인지 저도 이렇게 기억을 못합니다. 이거 사실 뭐 외울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어쨌든 그 2016년도에 찰지다도 표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길다랗다, 기다랗다. 이거 뭐가 맞습니까? 요거 기다랗다. 그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요 저기 저 리을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다랗다가 맞습니다. 자 참고로 알다시피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알다시피가 맞습니까? 아다시피가 맞습니까? 다라타와 다시피 두 개가 다릅니다. 다라타 같은 경우는 이거 전미사예요. 전미사니까 여기에 지금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8항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리을이 떨어집니다만 요 알다시피, 다시피 같은 경우는 어미예요. 어미이기 때문에 리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미가 떨어지는 것은 니은, 비읍, 시옷, 앞에서 그 앞에서 리을이 떨어져요.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고을 때만 리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접사일 때는 디귿 앞에서 접사일 때는 그 저기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그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라타는 접사이기 때문에 앞에 떨어지는 게 맞고요. 다시피는 어미이기 때문에 어미는 디귿 앞에서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알다시피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입니다. 두 개 다르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29항 보시겠습니다. 한글맞춤법 29항 보시면 우리 저기 받침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디귿으로 적어준다는 것이 바로 29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9항 보시면 제29항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디귿으로 나는 것은 디귿으로 적는다. 그래서 반질꼬리 이게 바느질 꼬리거든요. 그래서 반질꼬리라고 원래 적어줘야 되는데 바느질이 줄여서 반질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꼬리가 뒤에 붙으면은 반짓꼬리로 소리가 나요. 디귿으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반짓꼬리로 적어주는 겁니다. 반짓꼬리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저기 실이나 그 가위 같은 거 이렇게 바느질할 도구 넣어놓는 그 통 있죠. 집에 그런 통이 저희 집에도 있고 거의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바늘 막 이렇게 고슴도치까지 꽂아놓은 거 있죠. 그놈이 걔가 반짓꼬리예요. 뭔지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사흔날, 삼진날, 섣달, 숟가락. 숟가락도 이게 술가락이 있고 숟가락이 술가락인데 숟가락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저기 여러분들 혹시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영화 여러분 아마 모르실 겁니다. 거기 되게 옛날 영화예요. 옛날 영화인데 이병헌이 나옵니다. 이병헌이 이제 대학생. 그러니까 대학생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옛날 영화겠어요. 그 다음에 저기 이은주라고 좀 자살한 여자 배우. 참 하여간 자살하는 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픈데 하여간 여러분들 저기 우울 코로나 우울 막 이런 거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생기시면 하여간 밖에 막 많이 돌아다니시고 그리고 스산일은 어쨌든 좋게 풀리게 되어 있다. 여러분 저기 빈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다 지금 뭔가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좀 감사하면서 그렇게 좀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은 연예인들
그렇게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그렇게 예쁘게 생긴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자살을 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참 보면은 세상이 정말 참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되게 다르게 돌아가는구나. 예,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요. 얼마나 참 마음이 가난하고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하여간 어쨌든 그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더 좋게 차라리 뭐 자기한테 나쁜 댓글이나 이런 걸 쓰면 읽지 마세요. 읽지 마시고 뭐 옛날에 최진실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한테 막 다 나쁜 댓글 막 걸면 끝까지 다 읽었대. 밤새도록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꾸 그런 거면 자꾸 전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미움을 받고 이런데 살 필요 있나? 내가 그렇게 못났나?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나? 막 이런 생각을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쁜 걸 읽으면 여러분들은 다 칭찬받고 좋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그런 걸 접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뭐 착각 내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하여간 좀 이거 곁다리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인생 사는데 중요한 얘기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겠고. 자 어쨌든 이병헌과 이은주라는 고 이은주가 같이 이제 주연을 했던 그런 영화인데 거기에서 이병헌이 국문과 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이은주는 미술과 학생입니다. 근데 둘이 이제 실시가 돼가지고 이제 같이 사귀었는데 그 이은주가 이제 물어봅니다. 야, 너 국문과니까 이거 알겠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야, 왜 숟가락은 디귿 받침이고 젓가락은 왜 시옷 받침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숟가락은 왜 디귿 받침이야? 젓가락은 왜 시옷 받침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숟가락은 왜 디귿 받침이고 젓가락은 왜 시옷 받침이냐? 요 문제인데, 자, 숟가락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이병헌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병헌은, 야, 숟가락은 이렇게 뜨잖아, 이렇게. 뜨니까 디귿이야. 젓가락을 짚잖아. 이게 짚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옷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은주가 참 한심하다듯이 보면서, 야, 너 국문과 맞냐? 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숟가락은 디귿입니까? 원래 술가락이죠. 한 술, 두 술 할 때, 그게 원래 술이 수저예요. 수저인데, 요 가락은 이제 긴 걸 얘기하는 거죠. 머리카락, 발가락 이런 거 다, 손가락 이런 거 다 긴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길게 이렇게 자루가 길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술가락인데, 요게 리을이 디귿이 되는 현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숟가락이 된 것이고요. 요걸 좀 어려움으로 호전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뭐 옛날에 쓰는 말이고 별로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호전현상이라고 하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젓가락 있잖아요. 젓가락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저 플러스 가락이에요. 요 수 플러스 가락이고 이거는 저 플러스 가락인데 요 저는 이제 젓가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젓가락에 이제 또 가락이라는 말을 또 붙여가지고 또 하여간 뭐 긴 거를 좀 더 강조를 했네요. 뭐 의미 중복이긴 합니다만 하여간 저 플러스 가락이 됐는데 이게 젓가락이라고 소리 난단 말이에요. 젓가락. 그래서 요 뒤에가 된 소리가 날 때는 여기 사이시옷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요거 붙은 것은 사이시옷이에요. 사이시옷. 그래서 요거는 술가락 리을이 디귿이 되는 호전 현상이 있으니까 디귿으로 표시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젓가락은 시옷 사이시옷이다. 뒤에 된 소리가 나니까 사이시옷을 표시로서 붙여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저 숟가락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왜 숟가락이 될까요? 리을이 왜 디귿이 되는 겁니까? 요거는 28항하고 같이 엮여서 해야 돼요. 28항은 리을이 떨어지잖아요. 29항은 리을이 디귿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한국어는 음절이 중요해요. 음절. 한 글자 한 글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간의 경계가 중요한데 리을이 자음성이 제일 약해요. 자음성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그 음절 경계로서의 역할을 잘 못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떼어버리는 게 음절 경계가 더 편하겠다. 한국어는 음절 경계가 되게 중요한 언어인데 딱딱 떨어지는 말 아닙니까? 한국말은. 그렇기 때문에 음절 경계가 되게 중요한데 리을이 들어가면 이 음절 경계인지 아닌지 막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28항 같은 경우는 리을을 떨어뜨려 버리고 29항 같은 경우는 리을을 디귿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이제 생기는 것이고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숟가락이 숟가락이 되는 것은 바로 저런 호전 현상 거기에 생긴 것이다. 이튿날 잘주름 잣주름 풀소 풋소 풀소라는 거 아까 전에 칙소라는 거 설명드렸죠. 풋소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얘는 이제 생풀을 먹는 소예요. 우리가 보통 여물을 다 짚을 다 그거에다가 말려다가 짚을 쑤잖아요. 쑤어가지고 그렇게
그 저 소한테 주는데 소들은 이제 그래서 그런 여물을 먹고 힘을 내는데 풀소는 생풀만 뜯어 먹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힘이 약해요. 힘이 약해가지고 요거를 식량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지 얘네들을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좀 하여간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는 소예요. 소는 일도 하고 옛날에 일도 하고 예, 뭐 식량으로도 사용되고 그렇잖아요. 좀 불쌍한 얘기입니다만 예, 하여간 그렇게 되는데 하여간 그 풀소는 예, 그 풀소가 아니라 풀소죠. 예,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는 일을 쓸 수가 없는 일을 생풀을 뜯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예, 일에 쓸 수 없는 그런 소를 풀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설부르다, 섣부르다, 그 다음에 잘다듬다, 잣다듬다, 잘달았다, 잣달았다. 잘달았다고 얘기했지만 그 잘이라고 하는 것 다 틀린 거 아시죠? 예, 다 디귿으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잣달았다 그런 식으로 써야 맞는 것입니다. 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맞은 것을 고피하시오. 이틀날과 이튿날이 있는데 자, 리을이 디귿이 되는 현상이 있죠. 그럴 때는 디귿으로 적어줘야 한다. 디귿으로만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틀날 틀리고 이튿날 뒤에 게 맞습니다.